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는 우리 착각이라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죠. 자, 누구나 착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착각은 그래서 어느 정도 봐줍니다. 누구나 착각을 하니까. 오늘 자, 민법책 가져와야 되는데 학교정책 가져왔다. 그런 게 착오죠. 자, 가보죠. 착오는 자, 일단까지 107조 이제 비진의 표시는 갑이 혼자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혼자 하는 게 비진의 표시. 108조는 통정의 표현, 둘이 짜가지고 둘 다 거짓말하는 거죠. 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의사와 표시의 불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지 알고 있다. 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갑이 혼자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갑을 두 사람 다 짜가지고 둘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착오는 모르고 있는 거야. 자,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의사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편지를 쓰면서 잘못 적어서 뭐 이상한 거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원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표시한 거죠. 자기 딴에는 이게 1억이라고 표시한 줄 알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불일치하고 있죠. 이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게 착오야. 모르고 있는 것. 그럼 차이점은 107조는 알고 있는데 혼자 알고 있다. 108조는 둘이 다 짜가지고 둘 다 알고 있다. 착오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 이게 뭐가 제일 그래도 자,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잘못한 게 좀 적죠. 원칙은 착오는 유효해요. 원칙은. 그러나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중요분의 착오야. 109조 갑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자,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자, 읽어보죠. 중요분의 착오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외워야 돼. 경미한 착오는 취소 못하고 중요 부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착오에서는 포인트가 뭐가 중요 부분이냐, 이게 이제 암기돼야 돼. 다음, 그러나 그 착오가 아무리 중요 부분이라도 표의자의 읽어보세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난 때는 취소 못합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자, 착오는 갑이 착오자입니다. 자, 착오자가 취소하려면 첫째, 중요 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 자, 취소는 자, 아직 취소하기 전까지는 아직 유효해.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 후에는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는 유효와 무효의 중간이야. 자, 유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발생 안 하는 거죠. 자, 1월 1일 날 권리 의무 발생한다. 권리 의무 발생 안 한다. 근데 취소는 중간이야.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하기 전, 취소 전에는 유효합니다. 취소 전까지는 아직은 유효. 근데 취소 후에는 이렇게 돼. 무효가 되는데 소급적 무효가 된다는 거죠. 1월 1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전까지는 유효랑 똑같고 취소하고 나면 무효랑 똑같이 되는 게 취소입니다. 자, 일단 그거 적으세요. 취소는 우리 3개만 해봅시다. 취소는 3개밖에 없어. 자, 취소 사유 또는 취소 원인이라 그래. 우리 전번주에 배웠던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혼자 법률행위하면 취소죠. 제한 능력자 3명 누구야? 미한성이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우리 어제도 중개사법에서 배웠잖아. 결격사에서. 미한성. 그 다음 지금 배우는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입니다. 착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배울 사기, 강박이야. 사기하고 강박. 요 3가지가 취소합니다. 우리가 따서 재착, 사강, 재착, 사강이 취소 사유. 3개밖에 없어요. 자, 민법에서 취소는 3개밖에 없다.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사기, 강박.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사기, 강박. 자, 그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효 아니면 무효야.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자, 착오하고 나면 조금 이따 사기, 강박 배울 거예요. 자, 갑니다.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데 갑이 아무리 중요분일지라도 갑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중과실. 과실이 너무 무거우면 취소 못합니다.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자, 차고에서는 뭐가 중요분이냐, 뭐가 중과실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요것만 제대로 외우면 돼. 그 다음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제목으로 바꾼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의의갑니다.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1.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란 마음속에서 결정한 의사와 외부적 표시가 줄거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모르고 하는 표시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른다.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양가리 2번 이제 정리하죠.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른다는 점에서 아까 배웠던 표의자가 이를 알고 있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제107조 그리고 통정의 표시 108조와 구별됩니다. 107조는 혼자서 알고 있는 거고 109조는 둘이 짜가지고 둘 다 알고 있는 거고 차고는 모르고 있는 거야. 불일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거로 4번 차고 규정도 당연히 임의 규정이에요. 의사표시는 임의 규정이니까 반대 특약이 유효해요.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못하게 배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우리 차고 있어도 취소 못한다 라고 특약하면 취소 못해요. 임의 규정이니까. 자, 이번에 차고의 유형은 자, 양걸 이번에 동기의 차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자, 네? 자, 보세요. 자, 이건 조금 이따 가고요. 다음 장부터 갑니다. 동기의 차고를. 다음 장 넘기세요. 86페이지에 양거리면 내용의 차고. 자, 차고는 원칙은 보세요. 자, 이 값이, 자, 차고는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와 외부적인 표시가 불일치한데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의사 결정한 때 착각이 있는 경우 이걸 내용의 착오라 그래. 의사 내용의 착오죠. 내용 결정할 때 착각이 있는 거. 아니면 내용 결정을 제대로 했는데 을한테 표시할 때 잘못한 거죠. 이게 표시상의 착오. 둘 중에 하나의 결국은. 착오는 내용 결정을 잘못한 내용의 착오 아니면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예요. 자, 그럼 양말이 이번에 내용의 착오입니다. 내용 결정을 잘못한 착오죠. 내용 결정을 잘못한 착오. 내용의 착오. 그 대표적인 애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표의자가 자,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가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미국 달러가 훨씬 높잖아요. 홍콩 달러는 가치가 얼마 안 되고. 근데 그걸 같다고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미국 달러하고 같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미국 달러 10,000불에 팔겠다고 생각했는데 10,000 홍콩으로 팔겠다 하면 손해보죠. 그런 게 내용의 착오입니다. 결정을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 표의자가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의 가치가 같다고 오신하고 청약이나 성락은 이런 게 이제 내용의 착오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분이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오른쪽 2번 오면 3번 옵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내용 결정은 옳게 했어요. 근데 표시할 때 잘못 표시하는 거죠. 표시를 잘못한 거. 예컨대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이란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자, 계약서에다가 사인한다 그랬어요. 근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죠. 요게 사인을 잘못했죠?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거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가 많아요. 내용을 제대로 결정했는데 표시를 잘못한 게 훨씬 많죠. 자, 양가로 4번 내려오세요. 법률의 착오도 이퀄 적으세요. 내용의 착오의 일종입니다. 법률을 몰라가지고 자, 내용의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내용의 착오. 그 대표적인 판례가 그 밑에 보세요. 판례. 법률에 관한 착오. 대표적인 애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것은 내용의 중요본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자기 딴에는 양도소득세 안 나오겠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계약했다는 거죠. 중요본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착오는 내용의 착오 아니면 표의장의 착오야. 법률의 착오도 내용의 착오에 들어갑니다. 법률의 착오. 자, 그럼 앞장 오세요. 앞장이 이제 동기의 착오랍니다. 시험은 이제 동기의 착오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자, 동기는 원칙은 착오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배웠죠. 저번주에 동기의 불법 배웠잖아. 자, 임대차 계약은 유효인데, 자, 매춘 장소나 도박 장소로 사용할 동기로 임대차 계약했다. 원칙은 유효라 그랬죠. 무효가 되려면 동기가 뭐 되거나 바깥으로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만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라 그랬잖아. 여기서는 동기의 착오입니다. 똑같아요. 원칙은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원칙은 착오가 아니에요. 원칙은 그걸 기억해야 돼. 1.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착오가 아니야. 원칙은 착오가 아니야. 자, 동그라미 1번. 동기는 원인, 이유죠. 동기, 원인, 이유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지. 자, 줄거세요.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에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고 이유일 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원칙 먼저 기억하고 없다. 자, 그런데 이제 2번 예외적으로 적어. 예외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자, 동기를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돼? 자, 표시가 나와야 돼. 표시. 자, 예외적으로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을 삼을 것을 줄거세요. 동기를 상대 표시가 나와야 돼.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취소할 수가 있다. 이때는 합의할 필요는 없어요. 동기를 상대방의 표시하면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 계약하는 동기가 뭐다라고 표시하면 내용 속에 들어가니까 착오가 되어 취소하죠.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주의할 점은 동기가 표시되어 있다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와요.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본에 또 인정되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요 두 가지 요거죠.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는 가능한 거야. 동기의 착오도. 자, 4번 중요표시. 다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줄것에 상대방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걸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 그래요. 자, 동기가 상대방한테 유발된 거야. 자, 을이 갑에게 동기를 유발시켰죠.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시켰다면 이미 상대방이 동기를 알고 있으니까 갑은 표시 안 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동기의 착오. 대표적인 호가 이제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 예컨대 공장 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 토지를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입니다. 원인의 착오죠. 자, 동기의 착오 나오면 첫째, 자,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오히려 나쁜 놈이죠.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 이걸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표시된 동기의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87페이지 와서 3번 착오의 취소의 요건입니다. 자, 조심해야 돼.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유발돼야 돼. 요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더 있죠.
자, 갑니다. 1번에 중요본의 차고 이럴 것. 중요본의 차고. 자, 중요본의 차고는 동그라미 2부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자, 이 계약을 자,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 계약을 왜 무효로 만들겠어요? 갑이 이 계약이 유리하니까 무효로 주장하겠어요? 불리하니까 무효로 주장하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예. 불리하니까 무효 주장하는 거야. 이게 차고도 중요본에 차고 되려면 자기한테 불리해야 된다는 거죠. 불리. 유리가 아니고. 유리하면 취소 못 해. 이게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경제적 불이익. 불리죠? 경제적 불이익이 클수록 중요본의 차고입니다. 경제적 불이익. 그게 포인트야. 중요본의 의미는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이번은 착오로 인하여 줄 것이에요. 표의자가 그냥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는 중요본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요 판례를 잘 그려야 돼요. 중요본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즉 경제적으로 불리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포인트입니다. 중요본은 어떻게 기억한다? 중요본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본의 착오다.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에 가면 자, 이제 방가로 2번 애우러 갑니다. 이제 중요본의 착오의 모습 땡땡 적어서 뭐라고 그랬죠?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제목만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거 중요본이에요. 자, 내가 친구한테 보증 쓴다고 생각했는데 파산자한테 썼더라. 이건 중요본이죠. 당사자가 다른 거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 무조건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본입니다. 사람이 다르다, 물건이 다르다 이런 거죠. 예컨대 목이 좋은 될 줄 알고 내가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산꼭대기 있더라. 그건 중요본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엄청 크잖아.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4번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의 착오. 예, 중요본입니다.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 현재 상황은 자, 경계담에 대한 착오죠. 또 대표적인 거 판례 보세요. 밑에 판례. 토지 현황, 경계의 착오. 판례 보면 몇 평까지는 애울 필요가 없어요. 한 1300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줄거세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어요. 농지는 평당 한 10만 원 한다고 하죠.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청량 결과 약 한 600평이 줄거 하천을 이룬 경우야. 농지는 평당 한 10만 원 하는데 하천은요 평당 만 원도 안 해요. 엄청 경제적 불이익이 크잖아. 이런 게 중요본의 착오야. 그런 경우는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로 중요본의 착오다. 잘 조사합니다. 하천 부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나중에 청량해 보니까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나중에 청량해 보니까 하천 부지더라. 대표적인 중요본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자, 왼쪽 3번으로 오세요. 3번에 중요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3번 수량의 차고 가격의 차고 하나 더 적으세요. 수량, 이건 자주 나와. 수량 즉 면적입니다. 면적. 자, 면적의 차고 시가의 차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차고입니다. 3개. 면적의 차고, 시가의 차고, 소유자의 차고는 옆에 적어 중요부분의 차고가 아니다. 시가의 차고, 면적의 차고, 소유자의 차고는 중요부분이 아니다. 이건 외워야 돼. 자, 면적은 청량만 하면 알고 있는데 청량을 안 했다는 거야. 면적의 차고, 가격을 모르면 우리 바보라 그래요. 객관적으로. 면적의 차고, 시가의 차고, 소유자의 차고는 중요본의 차고 아니야. 취소 못해요. 그 밑에 판례 바로 나오잖아요. 시가. 동그라미 1번. 토지 매매에서 읽어보세요. 시가에 관한 차고, 가격, 시가에 관한 차고는 바로 밑에 줄 중요본의 차고라고 할 수가 없다.
자, 대표적인 중요본이 아닌 게 뭐라고 외울게? 세 개. 면적, 시가, 소유자. 그 세 개를 외워줘야 돼요. 자, 오른쪽 옵니다. 양가로 2번.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과실. 자, 우리가 이제 과실은 보통 과실은 경과실을 줄인 말이야. 가벼운 과실. 즉 부주의죠. 부주의. 우리 교통사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과실이잖아. 과실은 경자를 줄인 말이에요. 자, 이거보다 더 무거운 과실을 무거울 중자 중과실이라 그래. 요거는 현저한 부주의죠. 현저하게 잘못한 게 중과실. 우리 중과실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원칙은 보통 과실이 원칙인데 중과실은 자주 나와요. 차고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자, 동그라미 1번에 중과실의 뜻이죠. 중대한 과실을 줄이면 중과실.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등등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의한 겁니다. 현저한 부주의입니다. 현저한 부주의가 바로 중과실이에요. 그 중과실 판례는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자, 갑니다. 1번에 아직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 나갑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자, 새로운 자, 줄 긋어보세요. 공장부터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계속 줄 긋어 나간다. 토지 위에 윗상자 토지상에 공장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아야 한 것은 대표적인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취소를 못해요. 자, 여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 땅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에 허가 나는지 여부를 안동시청이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보고 덜컹 땅을 샀던데 허가가 안 떨어져. 중과실이니까 취소를 못해요. 자, 공장 설립 목적으로 땅을 살 때는 반드시 관할관청에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지 않은 과실은 너무 중과실이니까 취소 못하면 유명한 판례예요. 그 다음 또 2번도 1번 판례, 2번 판례는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우리는 땅 사고 팔 때 자, 우리 중개사를 통해서 사야 돼요. 개인적으로 사야 돼요. 네, 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면 중과실이야. 취소 못해요. 자, 2번 갑니다. 판례 2번, 판례 2번. 자, 보세요.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줄거세요.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한 매수인이 꽝이야. 임야도나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아 매매계약 목적물의 임야의 동일성에 착오를 일으킨 것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다. 짧게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동일성에 착오가 일으키면 중과실로 취소 못해요. 요 두 개 판례는 반드시 외워야 돼. 1번에 토지 위에 공장 설립할 수 있는지를 안동시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다. 두 번째, 토지 매매하면서 우리 유명한 우리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는데 동일성에 착오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로 취소 못합니다. 근데 3번은 이제 중과실이 아니야. 자, 우리 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거래했다. 이거는 경과실이야. 취소 가능해요. 그게 3번이야. 줄거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우리 중개사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착오를 일으키면 매수인에게 중과실이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하고 3번 차이 알겠죠? 2번과 같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는데 나중에 동일성에 착오가 있으면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요. 그런데 개공을 통해 가지고 중개했는데 동일성에 착오가 있다. 이건 가벼운 경과실밖에 없으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워낙 중요해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적용 배제 중요 표시하세요. 판례. 자, 이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 자, 가백에 중대한 과실 조금 전에 했죠. 뭐죠? 땅 위에 공장을 지을 때 공장 설립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두 번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다. 이런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중과실이 있는 걸 알고 얘가 알고 이용한다는 거야. 알고 이용한다면 더 나쁜 놈이잖아. 더 나쁜 놈이니까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판례 워낙 자주 나옵니다. 자, 판례 갑니다. 줄거세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줄거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야.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더 이용했으니까 더 나쁜 놈이죠. 이런 경우는 나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 줄거세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가 있다. 워낙 자주 나옵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해 먹었다면 그놈이 더 나쁜 놈이니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 판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증명 책임 갑니다. 자, 증명 책임은 그 중과실의 증명만 기억하세요. 까만 색깔. 중대한 과실은 오히려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집니다. 중과실은 누가 증명한다고? 상대방입니다. 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돼. 너가 얘가 취소하려고 그래. 내가 취소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표의자 너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이쪽에 입증하면 취소를 못해요. 중과실은 입증. 아까 중과실 2개 있었잖아. 그거 입증하면 돼. 그럼 취소 못해요. 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진다. 워낙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갑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자, 양가로 1번. 자, 줄거보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자, 원칙은 유효합니다. 착오는 아직 취소 전까지는 유효해요. 유효하다. 다만 줄거세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이제 동그라미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소급적 무효를 외워야 돼. 오늘 취소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나 누구한테는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 2번. 중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가 없다. 중과실은 취소 못해. 그러나 중과실의 반대말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즉 중과실이 아닌 줄과 경과실. 경자 빼도 돼. 그냥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가 있다. 자, 경과실로는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이 취소는 법이 허용하는, 자, 줄거세요. 적법한 취소이므로 상대방은 취소를 한 표의자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갑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이 있어도 갑별에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는 왜 한다 그랬어요? 갑이 불리한 때 한다 그랬어요? 유리한 때 한다 그랬어요? 불리한 때 취소하잖아. 계약이 이쪽에 불리하면 이쪽은 유리한 거예요. 원래 만약에 이 집을 자 1억짜리인데 1,000만 원에 팔았다. 얘가 유리하잖아. 이걸 취소를 해버린 반대로 얘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적법한 행위잖아. 적법한 취소는 적법이잖아. 적법하게 취소했으니까 이쪽에 손해가 발생해도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워낙 자주 나와요. 자, 5번에 이제 적용 범위는 필요 없고요. 오른쪽, 자, 필요 없습니다. 자, 6번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 자, 양걸 1번 사기와의 관계는 조금 이따 할 거고, 맨 밑에 양걸 2번 내려오세요. 계약 해제와 착오. 보세요. 계속 해 나왔죠. 25, 26, 29, 31, 32 또 나와요. 계약 해제와 착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법을 배웠으니까 좀 쉬워져요. 자,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 자,
갑이 계약을 해지했다. 갑이 해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자 손해배상해주고 자 이래죠. 자 그랬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요. 착오가 있으면 이 해제를 한 이후에도 후에도 이런 손해배상 안 해주려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계약 해제와 착오. 자 판례 줄거 나간다. 줄것에 매도인이 줄거 매도인 갑이라고 적어. 매도인 갑이 그냥 읽어 나간다. 매수인 을이라고 놓고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줄거세요.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심표. 자 갑이 이 을이 이제 중도금 안 주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했어요. 해제 후 그럼 해제한 무효가 됐죠. 소급적 무효가 됐잖아. 그래도 을이 중요분에 차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매수인 줄거 을로서는 그냥 읽어 나가죠.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거나 이거 안 주려고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줄거세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을 전체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짧게 외웁니다. 매도인 갑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매수인 을은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최고로 해제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을이 지금 중도금을 안 줬어요. 중도금 안 주니까 이행지체잖아. 갑이 계약을 해제해요. 해제하면 뭐라 그래요? 뭐한다? 손해배상 청구하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또 이 계약금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려고 그래. 그러면 이 을은 이 손해배상 안 해주고 계약금 돌려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중요분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취소하면 계약금 받아오고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잖아.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갑이 이미 매매 계약을 해지한 이후일지라도 을은 착오로 취소해서 무효로 돌릴 수가 있다. 워낙 많이 나와. 이유는 몰라서 좋아. 그냥 결론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매수인 을은 착오로 취소할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 오른쪽 기출 보세요. 바로 그거잖아. 기출 보세요.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잘라주고 매수인 을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줄거세요.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요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그 예제 문제 갑니다. 그 정도 하세요. 예제 문제. 자 예제 1번 봅니다. 예제 1번 이렇게 출제했어요. 착오에서 틀린 것.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네요. 그러면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 못하죠. 약정했으니까 표의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2번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네. 면적의 착오네요. 취소 못하네. 미미하게 부족하면 그 매매 계약의 중요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면적의 착오입니다. 면적, 시가, 소유자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네요. 사인 잘못했죠? 무슨 착오죠?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요.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니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이용당했으니까 착오 이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답이 4. 워낙 많이 나와요. 5번 상대방이 줄거 유발된 나왔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이 유발시켰으니까 표시 안 해도 돼요.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차고 마치고 오른쪽 5번에 마지막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같은 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110조입니다. 자, 사기 강박. 자, 사기하고 강박이 같은 법조문이에요. 사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기는 사기꾼 속이는 거. 자, 강박은 강력한 협박 생각, 공갈 협박. 이 공갈 협박을 강박이라 그래요. 우리 공갈, 너 공갈 치지 마라. 이런 게 강박, 사기 강박. 자, 110조 좀 보죠. 사기 강박이라는 의사표시, 그냥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똑같아요. 자, 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그 세 개죠. 제한 능력, 착오, 지금 나오는 사기 강박이야. 자, 2항이 더 많이 나와. 2항 상대방 있는에 동그라미 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제3자를 A라고 놓으세요. 제3자 A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죽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전 두 항이야. 두 항이니까 1항, 2항 둘 다 1항, 2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자, 갑니다. 사기. 자, 사기하고 강박은 일단 그 옆에 적으세요. 2단의 고의가,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가 한 개 가지고 안 되고 두 개가 있어야 돼. 사기 강박은 고의가 두 개가 있어야 성립해. 그래서 사기꾼은 굉장히 어려워. 사기치기가 아무나 치는 게 아니야. 사기는 태권도 2단 돼야 돼. 1단 가지고는 사기 안 돼요. 2단. 이게 말을 잘해. 다다다다 해야 돼. 자, 사기는 자, 사기 일단 자, 1항이 101항은 상대방이 사기 치는 거예요. 상대방. 그다음 2항은 자, 2항은 이 상대방이 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사기 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부터 갑니다. 자, 사기는 일단 자, 사기는 범죄 수단이 기망이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기망. 기망하면 갑이 이제 자, 착각에 빠져. 착고에 빠져가지고 하자 있는 잘못된 의사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그래. 근데 사기 한번 쳐보죠. 갑이 진품 고려청자가 있어요. 한 1억 정도 합니다. 1억. 근데 이제 을이 사기칩니다. 야, 내가 고려청자의 감정인인데 내가 감정해 보니까 이거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다 라고 기망을 해. 모조품. 속이죠. 기망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니까 이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이 모조품인가 보다 라고 착각에 빠져요. 이 착오는 110조 착오보다 약한 거예요. 그냥 착각이야. 아까 109조 109조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돼야 되잖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쬐끔 착오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망에 해서 착각 빠져. 에이 모조품인가 보다 라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그럼 한 10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가짜니까. 이렇게 하자 있는 잘못된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야. 잘못된 의사 결정. 만약 이 사람이 사기 안 당했더라면 1억에 결정했을 텐데 사기 당하니까 단돈 10만 원에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10만 원에 팔겠다 의사 결정했어요. 그리고 10만 원에 팔겠다고 표시했어. 그러면 의사 표시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하잖아. 아까 107, 108, 109하고는 다르죠. 이건 뭐였어? 의사 표시가 뭐였죠? 불일치했잖아. 이거는 혼자 불일치, 둘 다 불일치. 이거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일치하고 있어요. 의사는 일치하는데 요 만드는 과정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 이거는 일치합니다. 일치. 그러니까 우리 좋다 10만 원에 살게라고 매매 계약에서 돈 10만 원 주고 고려청자 사오는 거죠. 이게 이제 사기야.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범죄행위잖아. 범죄행위 감옥에 가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기는 상식적으로 사기는 10년 이하의 감옥에 가야 돼. 절도는 6년밖에 안 돼. 훔치는 거는. 사기는 이 진흥범이라 그래. 2단계 고의니까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 고의가 두 개 있어야 돼. 자, 그럼 이 범죄행위니까 이 범죄행위 피해자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은을에게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서 소급적 무효화시키고 또 얘가 범죄행위 저질렀으니까 불법행위잖아. 민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아까 107, 108, 109에서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 왜? 그건 범죄행위가 아니니까. 여기는 취소도 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강박 가보자. 강박은 강력한 공갈 협박이야. 이 수단이 해코지야. 해악의 고지입니다. 해코지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거죠. 을이 갑한테 야, 너 고리청자 이거 나한테 공짜로 안 주면 너네 가족들 내가 다 쏴 죽겠다 총으로. 막 해코지 고지.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어 공포심에 뜹니다. 공포심에 떨어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를 결정한다. 알았다. 정의하겠다 의사에서 표절. 이렇게 1단계, 2단계 고의입니다. 사기하고 강박은 똑같은데 수단이 달라. 요거는 기망착오, 요거는 해악의 고지, 공포심. 요것만 달라요. 둘 다 2단계 고의.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취소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이거는 가죠. 이번에는 얘가 사기 강박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단계 고의로 이 사람이 범죄행위 피해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행위는 을고하는 거야. 계약은. 자, 저기 고리청자를 이렇게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잘못한 거 없잖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취소, 얘가 이제 범죄행위 저질렀잖아. 이렇게 갑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 왜? 불법행위니까. 얘한테는 뭐 잘못한 게 없잖아. 그래서 취소를 못해. 유효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을이 상대방이, 자, 갑이 A한테 사기당했거나 강박당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하나여 갑이 을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악이나 과실은 보호를 안 해줘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그럼 취소했어. 취소하면 소급적 무효니까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이등기 무효죠.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다. 똑같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은폐물의 법칙 똑같아요. 자, 갑니다. 자, 1의. 자, 의 보자. 자, 줄거세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게 포인트야. 의사와 표준이 일치한다. 이게 포인트야. 일치하나, 쉼표. 의사와 표준 일치해 107, 108, 109와 달라요. 일치하는데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타인의 위법한 간섭, 이게 사기강박이죠. 이번 간섭에 의해서 자, 의사표시가, 자, 의사표시 앞에 하자라고 하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근데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 있는 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2번 사기한 의사표시. 1번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 동그라미죠.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하는 의사표시 앞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는 흠이죠. 흠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 요건은 자, 2단계 고의 애와야 돼. 2단계. 자, 방가래 1. 사기자에게 몇 단계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어요. 1단 가지고 안 돼. 2단의 고의. 2단이 뭐예요? 그죠? 기망, 착오에 의해서 하자 있는 의사결정. 자, 2단의 고의 줄거 나가죠. 표의자를, 갑을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와 표의자가 이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표시하기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2단계 고의. 과실로는 사기가 성립 안 해요. 과실은 사기가 안 됩니다. 무조건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자, 방금 이번에 기망의 의는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출한 거. 기망은 속이는 거.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될 신의와 성실함을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즉, 동그라미 2번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이나 평가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이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알려야 될 걸 알리지 않은 걸 고지 의무라 그래.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사기가 됩니다. 자, 알려야 될 거 안 알리. 쉽게 얘기해서, 자, 아파트 분양할 때, 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 이게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요, 뚝뚝 떨어져요. 떨어져. 이걸 알리지 않고 분양했다. 사기 분양입니다. 그 두 개는 좀 적으세요. 거기 판례 1번에서, 자, 까만 색깔 나오죠. 아파트 단지의 인근에 줄거 공동묘지 포인트입니다.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기망에 해당합니다. 짧게 공동묘지를 알리지 않았다. 사기다. 이렇게. 자, 그 점을 기억하고요. 공동묘지.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도 하나 같이 가세요. 쓰레기 매립장을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입니다. 자, 방가로 3번 사기의 위법성. 범죄는 위법성. 법에 위반해야 돼. 위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판례 1번은 우리 옛날에 했죠. 자, 우리가 장사하면서 원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원가 가르치면 부도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를 안 알려주는 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1번 판례죠. 우리 전번에 봤던 거야. 한번 읽어보죠. 1.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을 줄거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라고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이고, 불법적 간섭이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시가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3번 강박행위로 옵니다. 강박, 이것도 2단의 고의야. 자, 의 보죠.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 동그라미. 강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세요. 해고지. 해를 입히겠다, 악을 입히겠다고 고지. 왜 강박입니다. 해악의 고지에 의해서 외포심 같으면 공포심을 가지고 해악을 피하기 위해 하자에는 의사표시한 경우입니다. 자, 요건에 1번 줄거세요. 강박자에게 몇 단계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 자, 2번에 강박에는 해코지 하는 거죠. 동그라미 1. 강박이란 상대방이 줄거 해악을 고지하여, 해코지하겠다고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행위를 말합니다. 일체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조심할 게, 강박은 취소인데, 자, 예외 좀 보세요. 강박도 사기하고 똑같이 취소인데 예외적으로 갑니다. 예외적으로 강박이 너무 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이 너무 심하면. 자, 밑에 판례 좀 보세요. 판례는, 자, 줄거세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바로 두 번째 줄,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요걸 외워야 돼. 요걸 절대적 강박이라 그래. 자, 우리가 보통 강박을 상대적 강박이라 그래. 상대적 강박. 이거는 취소야. 취소인데, 절대적 강박은 이건 무효입니다. 절대적 강박은 이건 무효야. 이걸 외워줘야 돼. 예외적으로 절대적 강박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 하나 둘 셋, 까만 색깔 줄거 나가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갑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줄거 완전 박탈입니다.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 외형만, 껍데기만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한다. 이걸 절대적 강박이라 그래. 그럼 무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을이 갑한테 그냥 너 나한테 이거 안 주면 그냥 너네 가족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을이 아예 갑의 목에다가 권총을 들이댑니다. 권총 딱 들이대면서 너 안 주면 땡긴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 이 정도 같은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절대적 강박이래. 그럼 뭐라 그래? 우리 집 사람도 데려가라. 왜? 써먹을 데 없으니까.
그걸 강박이라 그래. 절대적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목에 권총 넣어가지고 땡긴다. 그럼 덜덜덜덜 뜬단 말이야. 그런 것은 아예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그걸 이제 완전 박탈된 상태 이름을 쓴단 말이야. 외형만 있는 상태. 이건 무효야. 취소가 아니고. 오른쪽 기출 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기출. 동그라미 쳐.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줄거세요. 완전 박탈되어 나왔죠. 완전 박탈돼. 그 껍데기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아예 무효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4번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오세요. 효과에서 자, 양가로 1번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요거죠.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하는 겁니다. 갑이 언제나 취소해요. 자, 줄거 나가죠.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표의자는 언제나 어제고 언제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언제나입니다. 또 을의 보세요. 을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것도 을이 한 것과 똑같아. 을의 사기 강박도 갑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오죠. 자, 대리인 살짝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갑은 본인 을이 대리인의 사기가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입니다. 대리인은 상대방에 해당해요. 자, 양가로 2번 중요 표시. 제3자의 요겁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 제3자의 사기 강박. 여기 조심해야 돼. 이 제3자에는 대리인은 포함이 안 돼요. 대리인은 상대방이 됩니다. 대리인은 상대방이에요. 제3자는 대리인은 아니야. 대표적인 애가 이겁니다. 을의 피용자, 호용당한 사람이죠. 소공이 피용자가 사기쳤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제3자의 사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했거나 뭐 있을 때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한다 그랬죠. 자, 갑니다. 방가로 1번. 자, 피울거 방가로 2번 내려오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예컨대 땡땡 저거 계약이죠. 계약. 자, 동그라미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제3자 A가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A가 제3자입니다. 상대방 을이 제3자 A의 사기나 강박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한자로 쓰면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한자는 과실에 한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제3자한테 당했다면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갑이을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오세요. 동그라미 2번 바로 이겁니다. 요거 대리인은 요 제3자가 아니야. 자, 조심합니다. 우측에 2번. 자, 줄거세요.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 등 상대방 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당하지 않는다. 않고 이때는 을의 사기가 된다는 거야.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기지 제3자의 사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뭐라고 그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갑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누구냐? 바로 피용자라는 거야. 잘라주세요.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이 피용자이거나 피용자 대표적인 우리 소공 보존 이런 거였죠.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자가 제3자에 해당합니다. 피용자 생각하세요. 피용자는 제3자입니다. 자, 양가로 3번 제3자에 대한 자, 선의의 제3자 보호 동그라미를 줄거세요.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5번의 적용 범위에서는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자, 2번. 자, 두 번째 줄 따라서 다음 소송 행위는 민법이 적용이 안 돼요.
소송행위에는 사기 강박이 이루어진 이런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다.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으로 취소 못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양가로 3번 중요 표시 불법 행위와의 관계. 자, 요거 기억합니다. 요거 아까 잠깐 했죠. 제3자가 사기 강박하면 요쪽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법 조문을 정확하게 750조고 요거는 110조 제2항이야. 요거는 오와도 되고 엔더도 돼요. 요것만 해도 되고 이것만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자, 가보죠. 자, 2번 중요 동그라미 2번 제3자 A라고 놓고 A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구성한다는 걸 성립한다는 거야. 성립하는 이상 제3자 A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잘라주고 고로 피해자 갑이 제3자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을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을과 이제 분양계약을 해서 이렇게 A가 사기쳐가지고 그러면 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걸 취소 안 하고 요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걸 먼저 취소해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따라서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자, 분양계약자 갑은 기망을 이유로 을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기출 문제 하나 보죠. 자, 오른쪽에 기출 27회로 가봅니다. 2번 사기한 의사표시 틀린 것. 자, 오른쪽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동그라미 치세요. 뭐가 나왔어요? 공동묘지 하나 더 적어. 쓰레기 매립장. 무조건 공동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나오면 사기입니다. 대표적인 판례야. 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사기니까. 동그라미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조금 전에 한 거네요. 기망행위 즉 사기가 인정된다면 사기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도 가능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가능해.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110조 또는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750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고 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엔드할 수도 있어요. 자,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줄 보세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약간 과장된 선전 광고. 사기야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죠. 다소니까. 다소 과장된 성공 광고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수막 광고할 때 평당 뭐 1,000만 원대 이렇게 돼 있잖아. 다소 과장 광고야. 사기 아니에요. 다소 과장 광고는 사기가 아니다. 답이 3번이 됩니다.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 갑은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을 때만 취소하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110조 제2항. 법 조문은 암기가 돼야 돼. 그래서 자, 5번도 중요. 대리인 나왔어요. 자,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의 사기라 그랬어. 제3자의 사기라 그랬어. 대리인 상대방이라 그랬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언제나 취소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워낙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고 앞 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그럼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103조, 자 108조, 110조, 아까 108조가 뭐였죠? 통정 허위 표시죠. 110조가 사기 강박이죠. 자, 요거는 103조가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 전문적이 그죠? 103조는 법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랬죠. 그거 한번 보러 가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해될 거예요.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 51페이지가 보세요. 51페이지. 이제 오늘은 이해될 거야. 그럼 51페이지에 50페이지 50조 맨 밑에 방금 이번에 반사회질서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제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래서 1번 보세요. 이제 이해될 거야. 1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동그라미 뭐죠? 허위의 건저당 설정 등기 격려하면 뭐야 이거 108조죠? 108조를 적용해야 돼. 그래서 통정의 표시 108조로 무효지만 103조 반사회질서법률행위는 아니다. 이해되겠죠? 무조건 허위라는 글자가 나오면 108조로 무효가 돼야지 103조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얘기야. 3번. 자, 그냥 3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죠. 국가기관, 이게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이 외포는 공포죠. 강박이야. 외포되어 공포심이 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 하였다거나 줄것에 이제 법률행위 성립까지 뭐가 나왔죠? 강박 나왔잖아. 강박이 기입된 경우는 110조로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강박이 보세요. 상대적 강박이다 그러면 뭐죠? 취소죠. 절대적 강박이다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야. 여기서는 상대적 강박으로 봐서 취소로 얘기한 거야. 이게 누구 팔리냐면 국제그룹 팔립니다. 이게 국제그룹. 그래서 외포나 강박이란 말이랑 110조를 적용해야 돼. 103조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민법이 어려운 게 이걸 다 알고 나면 110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위가 나오면 무조건 몇 조야? 108조. 강박이 나오면 110조. 이렇게 해야지 103조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점을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 세금이 세금 어디 나왔을 텐데 세금도 51페이지 그 6번 보세요. 6번 양도소득세 6번 양도소득세 일부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거래계약서 쓰는 것은 세법 위반이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야. 항상 103조를 할 때는 다른 법이 있으면 103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